안녕하세요.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종합건설 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신고 시에 업체 신고 담당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개괄적인 사항만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적신고 작성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다음과 같이 10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시공능력 평가 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사항과 주요 일정. 2. 실적 신고 시 유의사항. 3. 신고 절차 간소화 방법. 4. 마이페이지 FAQ 검색 메뉴. 5. 시공능력 평가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6. 실적 사이트 입력 방법. 7. 기술인 사항. 8. 별지 서식으로 신고하는 사항. 9. 공사 실적 신고 유의사항, 내용 확정, 출력. 10. 4월에 신고하는 재무제표와 통계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실적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1부터 4까지의 동영상은 경험이 있는 담당자분들께서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신고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능력 평가는 공사 실적, 기술인, 재무제표 신고를 모두 하셔야 시공능력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어느 하나만 빠뜨리셔도 시공능력 평가액은 나오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세요. 공사 실적, 기술인 등 관련 서류는 매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어 기한 이후의 접수는 불가합니다. 올해는 마지막 접수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접수가 안 되었다고 업체에 개별 안내드리는 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 내 관련 서류 모두 제출 부탁드립니다. 둘째, 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서류를 스캔하시거나 사본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자분들께서 제출하신 서류 확인이 어려워 협회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아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추후 신고하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신고자료 제출 전 사본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실적 신고 마감일 전 미리 신고하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신고 마감일 기준 인터넷 신고량 폭주에 따른 과부하로 인해 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날짜 임박해서 신고하시지 말고 가능한 여유 있게 서류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서류 제출을 요청드리며 협회 서류 접수 여부는 온라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우편량이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우편 수령 여부를 일일이 전화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편으로 송부하시고 1, 2일 후 실적신고 사이트 내에서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다섯째, 자주 질의하는 항목 및 답변은 협회 실적신고 사이트에서 검색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 기간 중에는 전화량이 폭주하여 FAQ 검색이 가장 빠르게 답변을 찾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 참고하실 사항은 실적신고 교재도 가능한 자세히 설명 기재하였으니 궁금하신 점은 교재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통합실적관리 시스템 입력값과 제출 서류가 동일한지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제출 서류도 이상이 없는지 제출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발주처로부터 수령하신 증명서의 기성액과 신고 프로그램의 동일 금액으로 입력했는지, 해당 공사의 공종과 준공 연월이 실제 공사에 부합하는지, 제출 서류 중 증명서에는 발주처 도장이, 재무제표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도장이 잘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간혹 증명서와 업체 신고 입력 항목이 상이하여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명서상 준공 연월이 관연도로 지난 공사건의 경우 증명서를 재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부사항을 참고하시어 실적 신고를 무사히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 관련 주요 일정표입니다. 통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에는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안내드리오니 동기간에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 중엔 반드시 평가된 항목을 확인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의 신청 기간 후에는 관련 사항 정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보완 사항 등을 평가 결과 발표 전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실적 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신고 경험이 있으신 담당자분들께서도 본 동영상을 체크하시어 신고 자료 작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설 사업자가 통합 실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적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고 후 서류 제출은 기존과 같이 대한건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신고 입력 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 대장과 연동하여 실적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 사업자 간 하도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공공사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체결된 민간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종합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 사업자로서 전문공사를 수주한 경우 대한건설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적은 종합건설 실적이 아닌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실적 신고 시 신설 및 유지보수를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신설 및 유지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화면과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실적 총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건설기술인 인력보유 현황표 등은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신고 편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실적 신고 절차 간소화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해당 증명서를 통합실적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 선택하게 하여 동일 항목은 연계시켜 자동 입력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전자실적 증명서를 신고 사이트와 전산 연계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사건은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도달청 등 실적 증명 검색에 해당 공사건을 조회 입력하면 되고 2월 공사는 전년도에 불러온 공사 목록 중에 해당 건을 클릭, 도달청 등 실적 증명을 조회하여 연결시키면 연계 항목의 값들이 덮어 쓰여집니다. G2B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연계 전송하시면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따로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나라장터에서 전자실적 증명서를 신청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달청 행자부 서식이 아닌 협회 서식에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클릭, 작성 버튼을 누르신 후 관련 항목을 기입하십니다. 이후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는 협회 신고 사이트 연계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한건설협회를 제출처로 확인하시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통합실적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공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전자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종이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9호 서식이 맞는지, 증명서의 진본 여부와 고유 식별값이 확인되는지 체크하시어 실적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재무상태 전산연계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공사 실적,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재무상태 관련하여 각각의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끌어올 수 있는 기능이 신고 사이트 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동기능은 하단의 홈택스 자료 연동 버튼을 누르시면 불러온 자료에 대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업체 신고 담당자 분들께서는 동기능을 활용하시어 신고를 해주시길 바라며 동기능은 업체의 신고 용의 및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홈택스 온라인 전송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까지의 재무상태 신고기간에도 국세청 신고자료의 온라인 전송에 동의하시면 업체분들께서는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신고기한 이후에는 온라인 전송이 어려우니 성실 신고자분들은 동기능의 활용 없이 예년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재무상태 전산 연계를 하셨더라도 1차 공사실적 서류인 매출처별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2차 재무제표 서류를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확인, 간인 또는 철인을 받으시어 제출 바랍니다. 홈택스 자료 연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료 전송을 클릭하시면 기업 신용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 체크와 전송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가 보여집니다. 확인 및 로그인을 누릅니다. 이후 화면에서 신청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후 공동인증서 화면에서 해당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하십니다. 이후 전송자료 선택 목록이 나오고요.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전송 완료까지 10분 내외 소요가 될 수 있으니 현재 화면을 유지한 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송이 완료가 되면 전송 완료일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기능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만 수집하는 것이므로 2차 재무제표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신고하는 항목이 아닌 현금 흐름표 등은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전송을 하셨더라도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가 간인한 서류를 신고관계 서류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자료 연동을 하셨다면 발주자 사업자번호 기입란에서 불러온 자료를 매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항에서 사업자 번호를 매칭하면 하단의 홈택스 매출처 합계현황에서 불러온 금액의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후 매출처별 기성실적 합계표에서 발주자의 사업자 번호별로 신고한 기성액과 홈택스 매출합계액을 비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기능을 활용하시면 공사실적 신고 시에 신고하시려는 건설공사 실적이 맞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 신고 일원합니다. 공사 실적, 기술 능력 등의 관계 서류는 제출 서류가 달라 각각의 소관협회에 자료를 신고하는 반면에 재무상태 신고 자료는 동일합니다. 업체 편의를 위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업체의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접수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재무상태 신고 일원화 대상협회는 건설업 관련 협회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개 협회입니다. 업체가 보유한 업종 중에서 말씀드린 협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무제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고요. 전문업종과 경업하는 성실신고 업체들은 우리 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시면 타 전문협회와 자료 공유가 가능하오나 6월 첫 주까지 접수가 불가 시에는 각 해당 소관협회에도 재무제표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 메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업체 제출 자료의 보완사항이나 서류 미비사항이 있을 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고자에게 서류의 검토 현황 및 미비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완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마이페이지는 시공능력 평가 발표 전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감 날인한 증명서처럼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고 전자증명서, 계약서 등 스캔본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업체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관련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한 자료의 검토 완료 후 추가 보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업체와의 연락과 피드백은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므로 실적신고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적신고 시 문의사항 있을 경우 해결 방안입니다. 실적신고 시 문의가 있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신고기한이 임박할수록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답을 얻는 방법은 교재에서 관련 사항을 참고하는 것이고 만약 원하는 내용이 없을 시에는 통합실적관리 시스템 게시판에서 실적신고 FAQ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올해 실적신고 시 유의사항과 절차 간소화, 마이페이지 기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 동영상이 올해 신고 시 변경되는 주요 사항 숙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사분들의 실적신고 편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공능력 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발주자가 작성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능력 평가는 건설산업 및 국가계약제도에 있어 공사수주 자격 제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제한, 지명경쟁 입찰 참가 제한, 도급화한 결정,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운용기준 등 다양하게 활용 중에 있습니다. 1997년 이전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한 건의 공사금액으로 사용되던 도급 한도액의 개념이 변경되어 현재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공사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데 다른 시공자들과의 비교를 위한 상대적인 공사 수행 역량을 나타내는 정량적인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평액은 크게 공사실적 평가액, 경영상태 평가액, 기술능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며 보다 자세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평가 항목 및 산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서 신고 대상과 신고 준비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능력 평가 신고 대상입니다. 공사 실적 관련해서는 실제 공사를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액으로 신고하여 평가받습니다. 기성액은 공사대금 또는 선급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으며 실제 발생한 기성률에 따라서 기성액을 신고합니다. 세금 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실적을 미신고하시면 향후 실제 기성 발생한 연도와 상이함이 확인되어 신고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상태는 연간 정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재무제표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로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 관련해서는 전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을 신고합니다. 업체가 신고한 기술인 자료를 토대로 기술인의 자격조건, 재직 여부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서 확인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이 있을 경우는 재직 여부 및 국가기술 자격증 등의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적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을 알아보셨으니 실적신고 준비 절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월에 신고할 전년도 공사내역 정리 및 12월 31일 일자 기준에 보유기술인 정보 등을 확인하셔야겠죠. 신고할 공사내역이 정리가 되셨으면 건설기성 실적증명서를 작성하시어 발주처의 수행공사권의 세부 내용에 대한 날인, 확인을 받으십니다. 증명서 양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시거나 협회 통합실적관리 시스템에 신고할 공사를 등록 출력하시면 발주자 확인을 위한 증명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분이 간인한 매출처별 계산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기술인 보유 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증명 발급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월 15일 접수받는 업체의 경영상태의 관계 서류는 재무제표 신고 안내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시공능력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통합실적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중이며 업체 입력 자료와 앞서 말씀드린 증빙 서류를 토대로 비교 검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서, 증명서 등 관계 서류는 회원사의 경우는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는 본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처리가 되며 신고 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적 신고는 업종별로 평가하여 시공능력 평가액과 순위를 산정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의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대한건설협회로 신고합니다. 공사 실적, 기술인 보유 현황 등은 2월 19일까지,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기 때문에 동기간 외에는 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실적이 없다고 실적 신고를 간혹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기성액이 없어도 실적 없음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시공 능력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간혹 기술인 보유 현황을 미신고하시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줄 아시는 업체가 있는데 신고 주의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보유한 기술인들의 자료 검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능력 평가는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인 등 관련 사항을 모두 신고하셔야지만 시공 능력 평가액이 산정되는 점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러면 시공 능력 평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중 제일 중요한 사항은 공사 실적 평가액입니다. 공사 실적 평가액은 최근 3개년의 실적을 반영하는데 최근 직전 연도에 대한 비중을 1.2배, 2년 전의 기성 실적은 1배, 3년 전의 공사 실적은 0.8을 곱하여 연간 평균 공사 실적액을 구하고 구한값의 70%를 곱하여 동공사 평가액이 과대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 실적 평가액에 가산을 부여하는 항목도 있는데요. 직접 시공 의무 대상이 아닌 공공발주 공사를 직접 시공 시에 해당 실적분의 20%를 가산하는 조항이 있으며 2019년 8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의 공공공사가 가산 대상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 시에 공사 실적 평가액의 50%를 가산해주는 사항이 있으며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의 가산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계약공사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사실적 평가에 있어 가산이라 함은 업체가 입찰 시에 쓰는 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아니며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 평가액에 가산하는 항목입니다. 입찰 시 쓰이는 실적과 시평 시에 쓰이는 실적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경영상태 평가 산정 방법입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연간의 정기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실질자본금 곱하기 경영평점 곱하기 80%로 경영평가액을 책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이란 자본총계에서 건설 매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시공능력 평가 시의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등록기준 시의 자본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평점은 5가지 항목,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비율, 자기자본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본 회전율의 평점을 합산하여 5를 나누어 경영평점을 산정합니다. 경영평점은 해당 업체의 각 비율을 분자로 종합건설업계의 전체 평균 비율을 분모로 두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차입금 항목은 반대로 적용 산출됨을 참고하시고요. 각 항목의 평점은 최소값 -3과 최대값 3 사이에서 산출됩니다. 경영평가액은 다양한 상황에 있을 때 조정되는 보정치 항목도 있습니다. 실질 자본금이 0 이상일 때와 0 이하일 때, 업체가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일 때, 경영평점이 0 이하일 때 등 해당 케이스에 있으면 공사 실적평가액을 10% 또는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있으며 공사 실적이 미미한 업체가 자본금만으로 시평액이 크게 되는 것을 방지코자 공사 실적 평가액과 등록업종의 자본금을 경영상태 평가액과 비교하는 보정치 항목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 비율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평균 비율요율 등급 메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홈페이지에는 PQ 적격심사 등 입찰에 활용되는 평균 비율이 나와 있는 표와 하단에 시공능력 평가에 쓰이는 평균 비율이 함께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항목에 있어서도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이자 보상 비율, 자기자본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은 제외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입찰 시의 평균 비율과 동 항목들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입찰에 쓰이는 평균 비율은 7월 1일자 이후 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시평 시 쓰이는 평균 비율은 시평 공시 이후에 동 홈페이지 하단에 안내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평가액으로 기술능력 생산액,
전년도 퇴직공제 납입금이 최근 3년의 기술개발 투자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술능력 생산액은 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인 1인당 평균 생산액에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수를 곱한 값에 30%를 곱하여 생산액을 보정합니다. 1인당 평균 생산액은 종합건설업종 간에는 업종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유 기술인수는 각 기술인의 기술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합니다. 1인당 평균 생산액도 시평시 사용되는 경영상태의 평균 비율과 마찬가지로 7월 말 시공능력평가와 함께 공개됩니다. 퇴직공제 납입금은 전년도 기준 건설근로자 공제 외에 각 업체가 납부한 내역을 우리협회로 통보하여 업체에서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 소방 등의 현장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납부한 내역만 대상이 됩니다.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건설업과 관련한 연구인력 개발비가 있을 경우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한 연구인력 개발비 범위 내에 기술개발 투자액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 평가를 구성하는 신인도 평가액 항목입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가감점하고 있으며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인도 항목의 가감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대체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신인도 평가액 항목 중 차감 항목입니다. 신인도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이 다양하여 정리한 표로 설명을 대체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공능력 평가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 실적신고 입력하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적신고를 클릭하시면 통합실적관리 시스템의 새 창이 뜹니다. 협회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거나 아니면 icms.or.kr로 바로 접속하셔도 되겠습니다. 동 사이트에서는 공사실적, 재무제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고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로 로그인하시면 공동인증서가 새 창으로 뜨며 업체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실적 신고는 1차 공사실적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결제해야 동사이트에 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속 시 입력하신 주소로 실적 신고 안내 교재가 2-3일 내로 발송됩니다. 계좌 이체하시면 결제 다음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이메일로 전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실적 신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온라인 전송에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전송은 1차 공사실적과 2차 재무제표 두 차례에 다 활용되는 메뉴로 가능한 한 신고 담당자분들께서는 신고의 편의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홈택스 온라인 전송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정보관리 메뉴입니다. 업체 정보갱신 버튼을 눌러 현재 업체의 정보를 불러와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 변경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업체의 관할 시도 협회에 연락하시어 기재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여부는 주권 상장법인 등의 업체를 말하며 해외 건설업이 있으시면 해당 부분을 클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종업원 수는 업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자 현재 기준의 근로자 수를 계략적으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입력 부분입니다. 업역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 사업자는 21년 1월 1일 이후 공공발주의 전문공사와 22년 1월 1일 이후 민간 전문공사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종합공사 수행 시에는 기성실적 메뉴에 입력하시고 상호시장에 진출하여 전문공사를 수행한 건은 상호시장 기성실적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1년 이후 발주된 공공공사 건만 기성신고가 가능하며 민간공사는 22년 1월 1일 이후 공보분부터 신고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려는 공사의 종합전문공사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과 연도에 맞는 신고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신고 시의 금액 단위는 종합공사는 100만 원, 전문공사는 1,000원으로 절사 기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신고하는 공사의 경우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고번호가 매겨지면서 신고서 창으로 이동합니다. 2월 공사, 준공 연월이 전년도 12월 이후거나 계약액 대비 기성액이 남은 공사는 전년도 자료 가져오기를 통해서 최근 연도 기준에 맞게 기성액 등을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불러온 신고 공사 중 올해 신고할 기성이 없는 경우는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에 기신고한 공사건은 올해 중복해서 신고하실 필요 없으므로 작년 신고하셔서 인정받으신 건도 만약 목록에 남아있다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는 직전 연도 건설공사가 원칙적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누락분 공사는 직전 연도 기성에 대한 신고를 놓치셨을 경우 직전 연도 2개년, 3개년 전에 공사를 신고하실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이 2년 전, 3년 전에 있더라도 해당 건에 대한 기성이 직전 연도 발생하였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직전 연도 분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놓치신 건인 직전 연도 2개년, 3개년 전의 기성실적분은 해당 누락분 신고서 탭을 누르시고 해당 분에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신고번호 수정 시에는 신고번호 수정을 클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실적신고부터 건설공사대장을 연동하여 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설공사대장 신고대상 공사인 경우 이를 클릭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고 건설공사대장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자기 건설공사인 경우 이를 클릭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적신고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고화면에 보여지는 필요값들을 다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자료 연동을 하였을 경우 홈택스 매출처 합계현황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라는 공사규모, 공법, 공동도급 지분율 등을 기입하시고 발주자를 2인까지는 사업자 번호까지 추가로 입력하고 3인 이상으로 매화표 금액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홈택스 미연기한 추가 발주자의 정보도 가능한 하단의 비고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도급 직접 시공, 일체형 작업 발판 신고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력하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례별 입력 방법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 누락분 공사에 대한 신고 방법만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누락분 공사란 계약연도를 기준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직전 연도 2개년, 3개년 전 기성액에 대해 신고를 하지 못한 해당 연도 기성 발생분의 신고에 대해 누락한 공사를 동 메뉴에서 신고하시는 건입니다. 누락분 공사의 경우는 신고 번호를 달리 표기해줘야 하는데 3개년 전의 공사는 뒷번호 앞자리에 8을 붙여주고 2개년 전의 공사는 뒷번호 앞자리에 9를 붙여줍니다. 누락분 공사 신고는 해당 메뉴 탭의 화면에서 입력하셔야 하며 해당 메뉴에서 신고 시 자동으로 앞자리가 8이나 9가 붙습니다. 실적 신고서의 연도를 잘못 선택하여 입력할 경우 증명서를 재작성하시거나 돌아가서 재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탭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년도 기성액은 해당 연도의 실제 발생 기성액을 기입하며 전년도까지 누계 기성액은 전년도 분까지의 공사를 협회에 신고치 않으셨더라도 실제 누계 기성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련 사례는 교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적신고 사이트에 입력하시고 나서 본 사이트를 활용하여 발주자분께 간편히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체 분들이 발주자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종이증명서 발급받으시는 걸 간소화하고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발주자가 통합실적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증명서를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승인한 증명서의 경우 별도의 종이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신고 담당자분들께서는 발주자분께 별도로 연락을 드리셔서 발주자분이 동사이트의 사업자 번호로 로그인, 증명서의 항목값들을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발주자분의 승인 전의 자료의 승인 요청 취소, 삭제, 재전송은 가능하지만 한번 승인한 자료의 취소는 협회로 별도로 연락을 주셔야 삭제가 되므로 실적신고 담당자분들은
증명서 각 항목들을 잘 살펴서 입력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건설공사의 신고 흐름은 실적신고서 입력 시 도급 종류를 자기공사를 선택하였을 때 나오는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급공사와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건설공사 실적신고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건설공사는 공동주택, 오피스, 근생시설 등 주된 공사가 건축공사로서 정부고시 및 건물 구조, 용도지수 등 다양한 산정 방식의 최대 상한값을 추가 적용하여 공사 유형별 협회 기준으로 평가하며 협회 기준 평가가 불가능한 예외 공사의 경우 감리자가 확인한 총 공사비 세부 실행 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에 부대되는 토목, 조경 등의 공사 및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 노인정, 유치원 등 부속 건축물은 건축공사의 공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지조성 공사, 연약지반 개량공사 등 건축공사의 포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적을 분리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총 공사비는 전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그 중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비, 설계, 감리 용역비, 대지 구입비, 인허가 비용, 이동식 가구 구입비, 전자제품 구입비 등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필히 총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기건설공사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건설공사 평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번부터 3번까지 신청 표지, 신청서, 내역 총괄표는 실적 신고 시스템 전산 작성 출력물로 제출하고 4번부터 8번까지는 온라인 파일 업로드 또는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2번 신청서의 경우에는 필히 감리자 확인 및 신청 확인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4번 인허가 서류는 준공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미준공 공사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서, 사업계획 승인서, 착공 신고 필증 등이며 준공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사, 즉 건축주가 표시된 건축물 대장,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 사용 승인서, 사용검사 필증 등 예외적으로 인허가 대상이 아닌 공사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비산먼지 발생 신고 필증, 특정공사 사전 신고 필증, 각종 보증서 등 시공 과정에서 신고한 사실을 공공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2종 이상과 공사장 위치, 건축주 및 시공사 등의 건축 관계자, 구조,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주용도 등 공사개요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개요 및 설계자 명판, 도장 날인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서류상 건축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설사업자의 지분율 확인을 위한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인허가 서류에 신탁사의 경우는 신탁계약 협약서와 건설사업자 명의가 표시된 최초 건축허가서 또는 토지 등기부 등본 등 토지 소유주가 건설사업자임을 증빙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7번 총 공사비 세부 실행 내역서는 해당 경우만 제출하는 서류로서 근생을 제외한 공장, 숙박시설, 학교, 부지조성 및 연약지반 개량공사, 상가, 노인정, 유치원, 관리사무소 등의 공동주택 미포함 부속 건축물, 주된 공사가 토목 및 조경공사 등 협회 기준평가가 불가능한 공사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 철골조 주택, 교외주택, 오피스,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자재 등의 사양으로 시공하여 평균 이상 원가가 투입되었다면 공사비 세부 실행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공사비에 대한 적정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 공사비 세부 실행 내역서란 총 공사비의 실제 투입, 예상 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공종, 규격, 수량, 단위, 금액 등의 세부 사항까지 명시된 내역서를 말합니다. 8번 기타 증빙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메뉴를 입력하기 위해선 먼저 도급 종류를 자기공사로 입력하셔야 자기공사 실적평가 신청서가 나타나며 세부적인 자기건설공사 신청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상의 당년도 기성액과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신청서상의 당년도 실적 신청액이 일치하셔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의 인허가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은
자세하게 일자까지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 사업자에게 도급한 금액은 종합건설 사업자 도급 내역에 별도 기재하고 동도급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전체 공사비라고 합니다. 총 공사비 내역은 하단 내역 총괄표에 세부 내용을 입력 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내역 총괄표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비, 설계, 감리 용역비, 대지 구입비, 인허가 비용, 이동식 가구 구입비, 전자제품 구입비 등은 꼭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사 실적의 당년도 실적 신청액은 누계 진도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공사비 내역과 연동되어 계산됩니다. 이때 당년도 실적 신청액은 총공사비 대비 당년도 진도율이 되고 당년도 진도율은 당년도 누계 진도율에서 전년도 누계 진도율을 차감해서 계산됩니다. 당년도 신청액은 앞서 메뉴 4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상의 당년도 기성액과 틀린 경우 필히 메뉴 4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상의 당년도 기성액을 수정하시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확인자의 정보는 감리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종 완료되면 자기건설 공사 신청 서류를 출력하여 해당 공사 감리자 및 신청회사 해당란에 각각 날인하여 회원사는 해당 시도회로, 비회원사는 본회로 제출합니다.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 수수료는 서류 제출 시 신청한 각 건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평가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의 입력 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월 공사 실적과 함께 신고하는 기술인 사항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자 기준에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입니다. 건설기술인의 검토 항목은 크게 자격요건과 재직 여부로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에서 인정하는 분야의 건설기술인인지 12월 31일자로 재직 중인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인 협회 등급이 없는 기술인이거나 미등록되어 있는 기술인의 경우는 자격 여부와 재직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적신고 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역만 증명 발급이 가능하오니 업체 실적신고 담당자분들께서는 기술인 자료 신고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인 신고 입력 화면을 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관련해서는 전년도 12월 31일 당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의 명단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은 행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현 화면에서 기술인을 추가하시거나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샘플 양식으로 미리 건설기술인 명단을 작성, 업로드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적신고 대상이 되는 건설기술인 분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입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은 직무 분야 및 기술 등급을 입력하여 주시고 등록 기술인분이 직무 분야와 등급을 여러 개 보유할 경우 실적신고 시 확인받으려는 직무 분야와 등급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여부로 확인받을 건설기술인분들은 자격 등급과 자격증에 맞는 직무 분야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보유 건설업종에 부합하는 분야의 건설기술인만 인정 가능한 점 잊지 마시고요. 입사일은 해당 기술인의 입사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기술인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지로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신고하는 내역은 협회 실적 신고 프로그램의 서류 출력 화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에 신고하는 1차 필수 제출 서류는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건설공사 실적 신고 표지,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있겠습니다. 필수사항 이외에 자기건설공사와 기타 별지 서식과 관련한 신고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통합실적 신고 시스템 사이트에 입력, 관계서류 확인자들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서식은 시공능력평가의 구성요소인 공사실적 평가액, 기술능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등 여타 가산 항목에 대한 공시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하도급 내역 신고에 대한 부분과 일체형 발판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 외 항목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어 관련 항목이 있을 경우 우측의 서식모음 게시판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 사업자 간 하도급 내역 신고 화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신고할 하도급 내역은 2월 공사분과 21년 민간 발주 공사분만 해당됩니다. 21년 이후 공공발주 공사 및 22년 이후 민간 공사는 별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내역은 원도급 준 종합건설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공사의 경우 당사가 발주자의 입장으로 종합건설 사업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하도급 내역의 별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내역 별지 신고 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건설 사업자 간의 동일업종 하도급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서가 있어야 하며 서면 승낙한 일자는 하도급 계약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동내역의 신고 및 상기 서류 미비 시 실적이 불인정될 수도 있으며 공사 실적 평가액의 가산도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시공 신고는 7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한 후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직접 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를 확인받아 제출합니다. 일체형 작업발판 신고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민간건설공사 수행 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경우 동사항을 입력하시고 확인서를 출력하시어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일체형 작업발판 임대계약서와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신고 시의 유의사항, 내용 확정, 서류 제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사 실적은 최근 3개연도의 실적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년도 및 전전년도 실적의 경우 전체를 누락하였거나 일부 누락한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째, 비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불가하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으로서 용역,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등의 비건설공사는 제외하며 종합 전문 등을 겸업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하여 수행한 공사에 맞추어 보유한 업종의 사업자 소관협회에 기성실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 소방 등의 비건설업협회, 전문건설업 관련협회 등 타 협회와 실적을 중복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명서는 반드시 발주자가 날인한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업체가 원본 증명서는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스캔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출하시는 증명서가 고유 전자발급번호가 있는 전자증명서가 아닌 한 반드시 인주가 찍힌 원본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성액은 선급금 등의 수령금 여부가 아닌 실제 공사를 수행한 기성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의 허위 발급 등이 확인될 시에는 허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수행한 공사 실적에 입각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공사의 공고일에 따라 기성액 실적 인정 방법이 상이합니다. 21년 1월 1일 이후에 공공발주공사 또는 22년 1월 1일 이후에 민간발주공사의 경우만 원도급자의 실적에 하도급 준 종합실적을 가산하여 기성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종전 2월 공사분과 민간공사분은 하도급 준 종합실적은 제외하고 기성신고하여야 하며 하도급 내역을 별지 서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시공능력 평가 시에 공사실적 평가액에 가산됩니다. 다섯 번째, 시공능력 평가의 실적 신고는 한 건의 계약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한 건으로 신고하며 전체 공정을 판단하여 주된 공정 하나로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공공공사 중에 입찰 공고문상 2개의 공사업 등록을 요구하고 공정별 추정 가격이 각각 나와 있으며 발주자가 2개의 공정으로 실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최초 계약서상에 공정별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2개의 공정으로 발주자가 실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인정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변경계약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장의 계약서에 공정을 분개해서 기재해도 별건의 계약으로 보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된 공정으로 합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실적 신고하는 공사는 반드시 업종 취득 후 체결한 공사이어야 합니다. 업종 등록 없이 소액공사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자로서 수행하신 공사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공사건의 계약 연월은 업종 취득 연월 이후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필수사항인 기사원과 건설기술인 명단을 신고하시고 추가로 별지 서식을 입력하셨다면 신고 확정을 클릭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내용 확정을 클릭 전에 우선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겠죠. 입력한 값은 서류 출력에 가서 해당 항목을 출력하시거나 각 메뉴별로 출력하여 검토가 가능합니다. 내용 확정 후 수정하실 경우는 회원사는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는 본회로 연락하셔서 내용 확정을 해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내용 확정 전 반드시 재차 확인 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확정까지 마치셨으면 서류 출력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성실적 신고 표지,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원본 기성실적 증명서 등을 빠짐없이 구비하시어 회원사는 소속 시도회에, 비회원사는 본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신고화면 좌측 하단이나 교재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고 서류를 송부하실 경우에는 봉투 겉면 박스에 업체의 고유 번호를 명기해 주세요. 업체의 고유 번호는 신고서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위탁 업무 서류 제출, 보안뿐만 아니라 증명 발급 등 민원 업무 시에 업체명과 함께 업체의 고유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협회 담당자와 빠르게 소통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릴게요. 공사 실적 관계 서류는 반드시 2월 19일, 재무제표 관계 서류는 4월 15일 신고 기한일 내에 도착해야 됨을 잊지 마세요. 본 동영상이 업체 담당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두 차례에 걸쳐 접수받는 실적 신고도 기한 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